엄청 반갑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사실 5월 달에 네. 지금 8월이잖아요. 네. 제가 5월 달에 여기 몇 센치죠? 5cm 네, 때 맞아요. 수국 보고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8월인데 3개월 만에 지금 거의 제 종아리 위까지 엄청 빨리 컸어요. 네, 많이 그리고 컸어요. 엄청 짱짱하고 지금 튼튼하게 커가지고 사실 저 그때 비슷하게 저희도 수국 가져갔었는데 구매했는데 저희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이렇게 키우신 그 비결이랑 노하우랑 이런 것들이 따로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그때 아마 3월 제가 중순에 이게 목수국 다이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터리미를 심었어요. 근데 한 5에서 5cm 정도. 그 새순이 좀 나오려고 했던 것들. 맞아요. 저 그때 봤어요. 네, 3월 중순에 심은 네. 건데 이게 살까 죽을까 그렇게 좀 할 정도로 이렇게 민목 상태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엄청 잘 자랐어요. 되게 튼튼해요. 네. 굵기도 엄청 굵고. 실제 시기가 3월 중순이라 했던 것도 있고요. 실제 이렇게 노지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훨씬 더 나무들이 짱짱하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물론은 저번에도 한번 보셨듯이 하우스에서 재배한 것들은 상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병도 걸리고 윗자라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뭐 재배 비법이라고 한다면 물론 제가 트리엘 화분을 쓰고 있으니까 트리엘 화분에 재배하는 것도 있고요. 또 트리엘 화분에 퇴비를 좀 섞어서 줬거든요. 퇴비를 섞어주다 보니까 그 영양분이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 스프링클러로 지금 물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스프링클러? 네네. 벌써 나무 갑자기 커가지고 낮게 보이는데 맞아요. 저거보다 훨씬 낮았는데 높이가. 네네 맞죠. 그런데 얘네들을 저녁 7시, 새벽 3시 반쯤 이때 물을 하루에 2번씩 주거든요. 근데 얼마큼씩 주냐면 1시간씩 돌려주고 있어요. 1시간씩. 스프링클러를요? 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마 수국은 진짜 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자랄 때 영양분도 필요하고. 근데 그 영양분은 퇴비를 섞어준 것으로 충분했던 것 같고요. 대신에 물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물을 많이 주다 보니까 물 소모가 되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근데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해 보려고 제가 그 만든 게 그 전면 가습판이라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거 아까 보셨죠? 네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나무 상태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벌써 꽃 봉우리가 쌍쌍하게 올라오고 있고 가지도 엄청 굵어요. 맞아요. 굵고 네, 이렇게 굵고 그 다음에 벌써 목질화 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이렇게 목질화된 친구들도 있고 애들도 처지지 않고 지금 곱게 다 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완전 수국밭? 약간 보성 녹차밭처럼 네. 여기 수국의 그런 수국 뭐라고 해야 되죠? 수국밭? 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네. 어떤 문제냐면 지금 겉보기에는 되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란 거 맞아요. 짱짱하게 자라고 꽃이 핀다고 해도 도복되거나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갖다 밀식시켜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넘어지지 말라고.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잘 자랄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이렇게 커팅을 하고 밀식을 시켜놨는데 커팅도 그때 커팅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커팅이 아니라 순이 나왔을 때 순지기금 한 거거든요. 손톱하고 이렇게 쪽과기 같은 걸 따주는 작업.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밥이 차게끔 그렇게 이거는 이제 삽목을 한 거거든요. 뜯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가 나오게끔 우와, 이게 커팅을 해줬던 건데. 있는 건가요? 이거는 최근에 삽목했어요. 잘라가지고. 네. 근데 이것처럼 여기서 나무를 꺼내보잖아요. 네. 꺼내보면 처음에는 3가지, 4가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2가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처음에 커팅했을 때 얘네들도 가지가 쨍쨍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가지, 4가지 정도 돼야 되는데 네. 얘네들이 이렇게 밀식되다 보니까 이 2가지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노출된 것들은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네. 실제 상품성은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났을 때. 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상당히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판매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 생기거든요. 아, 나무로 봤을 때 건강한데.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만든 게 저기 있는 전문 간식판이거든요. 제가 사실 이거 저명간수판 저번에 한번 저희에게 잠깐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잠깐 오늘은 소개시켜드렸죠. 좀 더 자세하게. 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봄에 이렇게 커팅을 하면 충분히 간격을 유지시켜 주잖아요. 이렇게 이쪽에 있네. 이렇게 간격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면 이게 세력이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그 세 가지든 네 가지든 햇빛을 충분히 받으니까. 아, 근데 얘네들을 밀식시켜 놓으니까 햇빛 경쟁하려고 무시한 나무들, 가지들만 나오고 좀 열세한 애들은 도태될 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면 상품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위로만. 네,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밀식해 놨으니까. 그렇게. 근데 밀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람 불면 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자랄지도 몰랐고. 근데 지금은 전면 관수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 관수 작업을 하자, 물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물을 골고루 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커팅을 해놨을 때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햇빛을 골고루 받아서 여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라면 네 가지 다 일정하게 크게 나오겠죠. 통풍도 잘 되겠네요. 네, 그 통보도 잘 되고요. 어, 그렇게 된다면 이 시기에 이거는 꽃대 2개 정도를 보장할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4, 5개 정도의 꽃을 보장해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품이 이 시점에 최소 꽃대가 3개에서 4개 정도는 물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이게 2개짜리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전면 관수판에 관수 작업을 하고, 그래서 물 관리도 효율적이게 하지만, 이렇게 홈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 틀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껴놓으면 바람에 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시켜서, 공장에 찍어낸 것처럼 나무를 똑같은 크기의 모양의 나무를 생산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좀 더 완벽한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사실 아까 방금 고정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스프링클러 돌리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물 관리 부분에서도 같이 한꺼번에 고민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처음에는 물 관리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다가 이제 바람이 넘어지지 않게 고정해 준 거고, 그리고 간격도 넓혀줘야지만 얘네들이 자랄 수 있어요. 통풍도 고려가 그렇죠. 된 거. 그렇죠. 세 가지가 다 함께 예. 고려가 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클러를 줄여준다든지 비가 왔을 경우에 이렇게 이파리가 넓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넓으니까 빵이 커지겠죠.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준다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을 준다고 해도 위에서 주면 다 흘러내려요. 화분도 안 들어가고. 네, 흙 속으로 들어가지 예. 않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스프링클러 들어주면 흙 속으로 들어가지만 실제 이게 물이 고여 있잖아요. 네. 전면 관수판이기 때문에 다시 이 화분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물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하죠. 그리고 밖으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판이 형성되기 때문에 물 소모도 그만큼 물 소모, 에너지 절감도 되는 거고요. 요즘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데 물 아끼는 차원에서도 맞아요. 되고. 저쪽에 좀 일부 옮겨놨거든요. 전면 관수판에다가 한번 보시겠어요? 네네. 따란. 저면관수판 존이 따로 있나요? 네, 이쪽인데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쪽이에요. 쓰러졌는데요. 네, 쓰러졌죠.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아까 밀식됐다고 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밀식된 부분에 햇빛을 못 받고 자란 나무들, 얘네들은 하우스에 재배한 것처럼 이렇게 약합니다. 약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나무를 팔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커팅 시기라든지 아니면 조명 가스판에다 놓고 좀 넓게 충분히 공간을 벌려서 전체적으로 햇빛을 보고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재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수국들은 네. 저 밀식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네, 그렇죠. 힘이 이제 밀식된 상태에서는 좁았으니까 그냥 위로 뻗기만 했으면 됐는데 네. 지금은 벌려지는 바람에 그렇죠. 힘이 약하죠. 버틸 힘이 적어서 이제 약간 이제 밀식이 안 된 상태에서 옆에 벌어지니까 공간이 생기는 바람에 쓰러지는 그렇죠. 거구나. 맞아요. 그 약하고, 그다음에 약하고. 햇빛을 덜 받았어.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돌려보시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나무가 이런 일부 겁니다. 이제 예. 여기는 그런 친구들만 네, 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네. 관리 집중 관리로 모아놓으신 거고. 네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잘 서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여기는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한 가지. 아, 예, 아까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한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꽃이 이제 많이 피려면 가지수가 많아야 되는데 네. 가지수가 하나밖에 안 네. 자라거나.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조명 관습판을 이용해서 충분한 간격을 주고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햇빛을 충분히 받고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그리고 다양한 수종의 수국을 키울 자신이 또 생겼어요. 이 조명 관습판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노지든 하우스든 일반 화분으로 재배를 하면서 여름에 특히 그 장마철 이후에 한여름에 지금 같은 시기에 재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전면 관습판과 트레일 화분을 이용한 이 키트를 이용한다면 가을에도 진짜 꽃이 이쁘게 튼튼한 그런 수국을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 가을에 사실 국화밖에 사실 팔 게 없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국화. 가을하면 국화. 네. 네, 국화. 네, 이제 그렇게 튼튼하게 키우면 너무 국화 혼자 외로우니까 수국도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친구처럼. 예, 친구처럼 그렇게 상품화 시켜서 같이 팔아볼 생각이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내년을 위해서 또 지금 있는 친구들도 계속 이제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끊임이 없습니다. 아. 끊임이. 사실 제가 여기 되게 많이 방문하고 있잖아요. 올 때마다 네. 수국이 막 엄청 푹푹푹 잘 크고 해가지고 사실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저 다음에 또 올 거고 지금 이제 꽃이 이렇게 막 피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또 훨씬 더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꽃을 보실 예정이시잖아요. 네네. 저 계속 대표님만 쫓아다니면서 네. 수국 보러 올 거니까 또 오늘 이렇게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도 노하우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우리가 또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실 거라서 앞으로도 저희도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라든가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나중에 꽃 필 때 꼭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음에 와서 꼭 여기 만개한 꽃들을 한 번 더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